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요병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 월말 경마가 됐습니다. 이제 뭐 봄이 없어진 것 같죠? 뭐 엄청나게 덥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저희 방에도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사무실에도 굉장히 더운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반팔을 입고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5월 한 달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타가 어머니 산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나이를 먹었어도 좀 뭐 우울증 같은 비슷한 증세가 와서 그런지 이 몰입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상이 잘 못한 것 같아요. 핑계라고 하면 핑계지만 어찌됐든 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예상에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마음도 좀 평화를 되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이제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대차게 한번 경마에만 올인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대승을 한번 거둬보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얹고서 승부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자, 한번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이 잡선이 적중 내용 모두 집어치우고, 자, 오늘 일요 경마의 흐름은 부산 경마는 비교적 약간의 배당은 있지만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봐주고 싶고요. 일요 경마는 반대로 은근히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 경마 쪽에 좀 더 올인을 해야 되는 일요 경마가 아니냐. 부산 교차보다는 일요 경마 쪽에 좀 더 올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적중과 중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갈 길이 바쁜 만큼,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망과 현군 성장과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신마들의 전력은 시원치 않고요. 이 현군 마필들이 상당히 괜찮죠. 7번 노야 레이버고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요. 3번 PKK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5번 라이언스타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외곽 게이트의 12번 옥천지까지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 나우나우라는 마필이 있어요. 나우나우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3월 15일날 출전을 했기 때문에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큰 병력은 없었습니다. 큰 병력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휴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400까지 뛰어본 마필이고, 자, 이번에는 1000m로 우리가 내려왔는데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근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형 마필들이 득실득실한 가운데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종과 뚝심을 어느 정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 나우나우라가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나우나우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나우나우라는 이번 편성에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3번 PKK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선입 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선입으로는 뭔가 2%가 좀 부족하고, 또 1000m로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은 거리에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엔 좀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아주 세게는 보고 싶지가 않고, 오히려 7번 노이안 헤이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이 사무엘이라는 용병이 아직까지도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7번 노이안 헤이버라는 마필을 기생을 해서 과연 1승에 거머쥘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7번 노야레이버 이편성에선 괜찮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편성에선 피리 배팅권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9번 와일드 마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아 보여요. 470다마짜리 거세마인데 작년도 말에 수료 처치를 받고서 마필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9번 와일드 마초도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그럼 이번 일요일 경주는 2번 나우나우라를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면서 7번 노야레이버와 9번 와일드 마초 정도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2경주입니다. 비싼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자, 전개상으로도 선두권을 영상할 수 있는 마필이 1번 헤누리와 여기에 또 3번 스로우던 이 마필들이 이제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데 상대를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에는 뭔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9번 헤라이신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데뷔 후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고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자, 이번 편성 자체는 선두권이 아주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종반 뚝심이 아주 우수한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9번 헤라 여신이 이 편성에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자, 5천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 49조에서 문세영 한 장으로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하는 마필이 맞고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을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번 헤누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8번 영암 아리랑도 괜찮아 보입니다. 요런 마필들이 의외로 총력전을 펼친다고 했을 때 1번 헤누리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8번 영암 아리랑도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데 자, 문제는 7번 청계 로키가 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아주 느린 편성에서 선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종반 탄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는 마필 자체가 아주 빼어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전 7번 청계롭게 들봅니다. 자, 그래서 9번 헤이라 요시는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마필인데다 차라리 약간의 배당권 전력인 1번 헤누리와 8번 영화만이랑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일요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일요제 3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 누가 팔리든지 간에 이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6번 타라니스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편성 자체가 아주 센 편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발빠른 선행마도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타라니스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추인형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받쳐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시 인기권 마필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외로 비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육편성도 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경주이고 딱 3마리를 갖고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면서 인기 만화가 안 돼요. 안 되는 마필이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자르고 가고 나머지 얼중절중 그냥 뭐 승부지가 있는 등 없는 등 하는 마필들도 모두 잘라버리고
딱 3마리만 갖고서 중배단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이륙경마 첫 번째 승부처. 그 중심에는 6번 타라리스. 요 마필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4경주입니다. 나는 배팅권에 충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렸던 12번 포리스트리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무조건 되니까 강력하게 한번 읽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죠. 수료 처치를 받고 3월달에 이제 출전을 해서 데뷔전 자체는 4월달에 가져간 마필인데, 4월달 첫 번째 데뷔전에서 좀 무서웠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다리가 완쾌됐다는 걸 보고 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마필인 만큼 12번 포리스트리는 뭐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과 더불어 전개상으로도 오버 댕기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 포리스트리는 강력한 배팅골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10번 포리스트리는 배팅골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어떤 마필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7번 마왕도 그나마도 그냥 무난하고, 등짝의 LA도 무섭죠? 좀 무서웠고, 12번 액턴가야라는 마필이 있는데, 액턴가야가 좀 나아 보입니다. 액턴가야가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제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마필 능력을 끌어낼지,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또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낼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1번 액턴가야와 7번 마왕 정도가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6번 JS1도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 7번 마왕과 12번 액턴가야, 특히나 액턴가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산교차 1경주부터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최대 승부가 펼쳐집니다. 부산교차 1경주는 이제 강타의 밥줄인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고, 일요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고, 부산교차 2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이고, 일요제 6경주가 오늘 또 강타의 일요경마 현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4개의 승부처를 붙여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강타의 밥줄 마수구리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샌드킹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과 주행검사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초반 발주가 느려서 그렇지 중속은 괜찮은 마필이에요.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에서 의외로 빠른 레이스가 펼쳐지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데뷔전과 주행검사 때 이 정도의 추진력을 보여줬다면 1000m라고 해더라도 추임력 하나만큼 갖고도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조희연이만 말만 웬만큼만 타면은 저는 뭐 9번 샌드킹은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 강력한 복병마 하나가 도사리고 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지 그것만 좀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필이 이제 많이 팔리면은 안정된 단통이 예측이 되는 거고, 다소나마 덜 팔리면 중계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이고, 그 중심에는 9번 샌드킹을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엎어치기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연령부 핸디캡 경주 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정 경주에서 약간 변형된 거잖아요. 핸디캡에서 또 약간 변형된 거. 그리고 이제 모든 경주 핸디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정 경주에서 약간 변형된 거기 때문에 때로는 부죽이 올라간 마필들, 즉 레이팅 점수가 많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별정 경주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또 감량 이점을 받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번 편성을 의외로 팁을 드린다면
의외로 그 부중을 많이 받은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결과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6번 타이거 헌터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옥성 기수, 박대웅 마방 500승을 싱싱캐스로 500승을 달성하게 해주었던 박대웅 조교사이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요 마필은 이제 갖고 있는 사이즈 자체는 2%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한데, 뭔가 좀 2%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굴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타이거 헌터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는 꼭 완처가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조용한 승부처이긴 합니다만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식, 다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고 의외로 엄청난 배당의 연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번 경주는 7번 바이오블루입니다. 7번 바이오블루라는 마필이 유연명 등장에 지난번 경주 때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일날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7번 바이오블루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약하게 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필인데 그 이유는 편성상으로 봤을 때 7번 바이오블루가 오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겠죠.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지난번에 여세를 몰아서 가겠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 편성에선 7번 바이오블루를 아주 강하게 읽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배팅권에서 자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얘 말고 단통 막권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은 포진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 바이오블루는 인정을 하되 아주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 아니라 요 마필은 그냥 받치는 맥시멈이 그냥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왠지 모르게 편성상 이런 선입형 마필이나 선두권이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 오는 그림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전 바닥에서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7번이 바이오블루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고로 이번 부산교차 2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에 너무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숨어있는 복병마와 내지는 이 편성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한번 가감하게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속 승부처의 마지막인 자 1호제 6종류입니다. 이 편성은 가는 말이 3마리가 딱하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말 3마리만 놓고 강력하게 때릴 생각입니다. 그게 배당이 얼마이든 강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는 능력마요, 하나는 배당마요, 하나는 승부 의지가 아주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무조건 배당과 안정이 고루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이다. 자, 먼저 10번 화이트 큐피드입니다.
약간의 기복이 심한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바로 이 10번 화이트 쿠피드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선전의 면에 들어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한 번 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마다 자 10번 화이트 쿠피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배당과 일도가 가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한 마필 또 한두가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세 마리로 때리고 마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승단통, 삼복승단통. 그래서 요 경주는 제가 UCC를 하기 전에 급조를 했던 그런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개 승부처가 많아졌어요. 원래는 딱 짜스트로 짜놨었는데 요 경주를 바로 끼워넣기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경차 1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고 이르제 5경주 중배당 단통의 조용한 승부처. 자, 부산경차 2경주는 작심 배당을 노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르제 6경주는 딱 3마리 갖고 중배당 단통 승부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개의 승부처에서 오늘 한번 멋진 1호경마 대승의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차 3경주입니다. 1번 아리성과 2번 에이스배문이 레이스를 이끄는 경주입니다. 1번 아리성이 선행을 가면 90%는 입상, 100% 입상이 가능하고 반대로 2번 에이스배문이 선행을 가고 1번 아리성이 따라가게 되면 1번 아리성은 한 80%고 에이스배문은 선행을 못 가면 한 30% 선행을 가면 한 60% 입상률이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1번, 2번 중에서 한 마리는 올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의 동반 입상 가능성 다소나마 희박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바는 6번 마리론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고로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1번 아리송과 2번 에이스 매율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가운데 6번 마리론이 막판 수입을 노리는 형국으로 끝날 수 있는 딱 3두 만에 입상 가능바로 압축될 수 있는 경주 부산경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전 이 중에서 아리송을 제일 세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 경주도 제가 보기에 배당이 좀 터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산경차 4경주가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는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그래서 이제 7경주하고 부산경차 4경주를 붙여서 한번 강력하게 대승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 가장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만큼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편성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의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의외로 부러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예요. 그랬을 때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번 경주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강력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마필이 과연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9번 파워앤스피드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9번 파워앤스피드 언뜻 보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1400m 경주에 출전을 해서 이제 휴양을 하고 출전하죠.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당일 현장 상태도 좀 중요하고 선입 전개 능력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지만 저는 괜찮게 봅니다. 9번 파워앤스피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물론 11번 좋은 인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은 팔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마필들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은 없어요. 이 편성엔 축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복병마가 축입니다. 그 마필의 상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리고 편성상 거리가 1200이지만 전개 이점마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 마필들이 대부분 종반 탄력이 부족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경합 등으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개 이변으로 인해서 중부당 이상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7경주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강력하게 중부당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자, 여긴 제 9번 파워앤스피드도 뭐 추구는 아니고 단통도 아니지만 얘도 배팅권에는 한번 배당권 전력인 만큼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 중에서는 당연히 10번 북벌신화죠. 예, 뭐 북벌신화를 빼고서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선행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행은 못 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14번 천상의 질주, 12번 메이저 우승, 13번 스페셜 라인 이런 마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가겠지만 자기 선행력이 베스트를 보이면 선입체적 전개는 뭐 무조건 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뒤 빵이 다니는 뭐 10번 북벌신화는 편성상 대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후창마로 누구를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번 경주에서 딱 숨어있는 북병마가 한 주가 있어요. 그 마필이 당연히 뭐 팔리는 마필은 4번 노이알 빅토르, 12번 메이저 우성, 14번 한 천상의 질주 이런 마필들이 팔리겠죠. 이거 모르겠습니까? 부산경마 잘한다는 놈이 이런 것도 모르고 다 한 번씩 맞춰본 마필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면서 배당을 때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능성은 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인 능력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들이 현재 보이는 측면에서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이놈이 이번 경시 변화된 말걸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일들을 중배당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승부처가 바로 이번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락 걷고 자, 어쨌든 일요제 7경주와 부산교차 4경주 중반부 최대 승부처라는 점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강력하게 붙어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일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카이레오입니다. 선행을 간다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조교로 봤을 때는 선행을 가기 위해서 빡빡 갈아놓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행을 한번 가게 되면 되건 안 되건 한번 밀어붙일 것 같은데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나서 솔직히 말해서 입상을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이제 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많이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가져갈 이유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번 디플로매틱 미션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 편성에서 뭐 누구나가 강력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강타 역시도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또 안고 간다면 당연히 14번 비트 레코더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제 페루비치 기수가 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말 타는 거 보면 잘 타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기승술이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직선에 접어들어서 마필을 몰아주는 능력이 그 직선까지 오는 과정은 말은 잘 타는데 직선에 들어와서 그 파이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직선에 대한 거리 파악과 더불어 마필의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마필에 대한 습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쿠야스 기수가 처음에 와서 고생을 했거든. 그러다가 다나카 기수니 그 외국 기수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서 아 마필의 특성이 있구나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잘 탔듯이 페로비치가 그런 각질만 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잘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한 기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길이 안 나서 그렇지 괜찮은 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요 두 마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시 배당권 전력으로는 11번 템플타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사실상 공백 이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공무에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재검 때 그러면 그나마도 괜찮았던 마필이니까 12번 템플타운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디플로매틱 미션을 놓고 13번 비트 레코드가 거의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과 1번 스카이레어와 12번 템플타운의 약간의 이변 가능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 경주인데, 고지정거리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휴양 전보다 체중도 많이 줄어들었고, 재검 시 무난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막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세했는데, 걸음도 양호하고 사양 관리도 잘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고지정거리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게 이제 7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됐죠. 근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관건이고, 4번 죄송합니다. 4번 홀드 더 머스티드도 선행을 갔을 때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능력차가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번 홀드 더 머스티드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 자, 여기에 9번 엑시온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승권전이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인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9번 액션, 여기에 5번 슈팅 브라운도 승권전인데, 제가 보기에는 5번 슈팅 브라운이나 9번 액션, 이런 승권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성은 이상 4주인데, 문제는 2번 고지정벌이나 4번 홀드 머스티드, 극단적인 추임마와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마필 중에 어느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심을 수가 있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치상으로 보면은 홀드 더 머스티드를 자르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액시온을 보는 전개라면 고지정벌하고 액시온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슈팅 브라운을 깔고 가는 게 맞고, 홀드 더 머스티드를 본다고 하면 고지정벌을 자르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좀 까다롭다도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5경주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 트레니컵 특별경주입니다. 트레니컵 특별경주. 자, 거리 1400의 1호제 9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요 경주도 특별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 내포하고 있다 없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은근히 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3번 왕대입니다. 자,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이죠. 금강경시 행보도 가장 좋고 거리 1400인데 문제는 이제 58.5kg를 받았다는 것이 다소나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5번 왕대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인기 많은 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봐도 당연히 높은데, 문제는 이 58.5kg라는 부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축으로 때리기에는 뭔가 1% 불안하지 않느냐. 그 안 가져가기에도 뭐합니다. 왜?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하니까 얘를 빼고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부중이 좀 높고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 없고, 요 마필을 그냥 받치는 내지는 단통 공략이 필요한 경주되고, 실질적으로는 배당마한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라서, 자, 1호제 9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 역시도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레이너스컵 대상 경주도 제가 보는 경주에선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이죠. 2번 신데렐라맨이냐 아니면 기존의 강자인 3번 경부대로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6번 스프링란이냐 아니면 7번 금포스카이냐인데, 사이즈로 보면 7번 금포스카이가 세죠. 센데 올라오는 과정으로만 놓고 본다면 6번 스프링란이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신데렐라맨한테 완패를 당했던 스프링란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신데렐라맨한테는 안 된다고 보고,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경부대로가 제일 세고, 가장 안정적인 능력으로 본다면 7번 금포스카이가 세니까 자동으로 6번 스프링란이는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날려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7번 금포스카이가 1번 노바디 캐치미하고 비벼가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6번 스프링란리의 막판 추위까지도 기회가 오겠지만, 어찌됐든 2번, 3번이 가장 유력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2번, 3번 쪽에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뭐 이변이라는 것은 항상 있지만 경고대로가 지난번에 지어 짜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린 거니까 저는 어찌됐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 다음에 1호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000m로 펼쳐지는 경주. 지난번 경주 때 요 바가지로 먹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10번 클린업 조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클린업 시리즈들 때문에 요걸 좀 제가 많이 먹었어요. 요 마필도 안 될 이유는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의 상승 과정으로 계속적인 경주에서 추임력까지도 동반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 편성 자체는 빠른 마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임 일변도의 모습으로 승부를 한다면 저는 뭐 10번 클린업 조이가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냥 당연히 입상권 이름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자 10번 클린업 조이를 놓고 인기만두가 상태가 완전히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되는 마필인데 워낙에 근간의 행보가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은 안 되는 마필이다. 이번에는 없는 마필이다. 과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로서, 자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놓고 될 수 있고, 안 되는 마필 10원짜리 하나도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1경주인데요 요거는 끝장 승부처입니다. 원래 이제 끝장을 안하고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 아까 더 늘렸다고 얘기했으니까 끝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번 슈퍼 플로키라는 마필이에요. 단통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저는 이 마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장기 휴양을 하고 정상적인 능력 보여주지 못했지만 선행을 가서 나름대로 안정된 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 베스트가 아닙니다.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좀 보고 싶은 경주이고, 이번 경주에도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니죠. 13번 베스트 라인도 있고 또 여기에 8번 농본 선택도 있고,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치기라도 좀 가져가고 싶네요. 3번 슈퍼브로키 받치는 막권이라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인 만큼, 자 적중과 배당이나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1호 경마 끝장 승부처 제대로 된 세 마리를 갖고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나요? 터지게 조금 배당이 나오겠죠? 재미도 좀 있어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강타의 승부 주간이만큼 여러분과 강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 멋진 대성을 한번 이끌어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자 강타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